빈살만. 칸 전투기 실물 보자 경악 사우디 터키 신뢰도는 최악 폭로. XX. 이게 뭐야? 난리난 터키 반응. 앙카라가 순위파 아랍 국가들, 중동에서 민족 튀르키예 순위파, 제국의 어떤 종류의 복원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들.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순위파, 아랍인들에게 첨단 무기와 플랫폼을 판매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리야드는 튀르키산 전투기 TF-칸을 약 100대 구매할 계획이다. TF는 터키시 파이터의 약자로 튀르키예 전투기라는 뜻이며 칸은 튀르크어로 지배자 혹은 왕주의 왕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TF-칸은 그저 또 다른 전투기가 아니다. 튀르키예 공군, 그리고 수출 모델을 구매하는 모든 공군에 대한 업그레이드 판이다. 테프칸은 튀르키예에 노후한 F-16 팔콘 4세대 전투기를 국내에서 제작한 5세대 전투기로 대체하기 위해 설계됐다. 실제로 튀르키예가 칸 전투기를 제작한 진짜 이유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튀르키예를 F-35 라이트닝 II 합동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튀르키예는 F-16이 노후화되면서 능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했기 때문에 자국의 능력을 신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그들의 도박은 성공했다. 칸은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 TAI에서 제작하고 있다. 이 전투기는 튀르키예가 구매를 거부당한 F-35와 동등하다고 한다. 칸 전투기의 길이가 69피트, 약 21m, 이고 날개 폭은 46피트, 약 14m, 이다. 테프칸은 5세대 항공기이기 때문에 스텔스 기능이 있어 적의 레이더에 감지되기 어렵다. 미국의 5세대 항공기와 거의 같다. 혼합되고 연마된 표면과 특수한 피복돼 있어 항공기가 감지되지 않는다. 이 전투기는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가장 흥미로운 점은 튀르키예 공군이 이 전투기를 첨단 드론과 함께 운용하여 추가적인 보호 계층을 구축하고 전투 중에 전력을 배가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안전한 데이터 링크는 조종석과 드론 간의 끊김이 없는 원활한 연결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테프칸에게 흥미로운 구성 요소인 이유는 미국이 F-22A 랩터나 F-35에 유사한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는 의회에 세금을 엄청나게 내서 무인 전투기 로열 윙맨 드론 프로그램을 지원할 완전히 새로운 6세대 전투기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완이 뛰어난 튀르키예인들은 5세대 비행기에 로열 윙맨 유형의 드론 시스템이 장착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더 디펜스 포스트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다목적 임무를 고려하여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유도 폭탄, 심지어 소형 폭발물까지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도록 이 비행기를 설계했다. 이러한 다양한 무장은 모두 내부 무기 베이에 잘 들어맞아 비행기의 스텔스 기능이 향상된다고 한다. 트윈 제너럴 일렉트릭 터보팬 엔진이 동력을 공급하여 최고 순항 속도가 마하 1.8, 2222km/h, 이고 최대 고도 55,775피트, 약 17,000m까지 날 수 있다. 비행기 자체는 미국 F-35와 거의 비슷하다. 튀르키예와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F-35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미 펜타곤은 리야드의 프로그램 참여 요청을 승인하는 데 달콤한 시간을 보냈고, 이로 인해 사우디 정부는 튀르키예를 살펴보게 됐다. 미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협정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웃 국가에 판매하는 시스템에 비해 능력이 뛰어난 시스템을 이스라엘에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은 강력한 F-35 변형인 F-35I 에드아이어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F-35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질적 우위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리야드는 앙카라를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튀르키예는 기꺼이 응할 뿐이다. 이 움직임은 튀르키예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두 순위파 무슬림 세력 사이에 더 깊은 연계를 만들어낼 것이고 2024년 10월 7일에 이뤘던 안보를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스라엘의 훨씬 더 어두운 지정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TF카는 다른 전투기 이상의 것이다. 이 시스템은 튀르키예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중동에서 떠오르는 강대국으로서의 매우 실제적인 지위를 상징한다. 미국은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그리고 권력 유지와 쟁취를 위한 미국 내 유대인의 막강한 힘을 의식. 이스라엘 우선 정책이 빚어내는 중동에서의 힘의 공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북한 트럼프 취임 이틀 뒤 최고인민회의 대미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틀 뒤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립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말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대미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지 아니면 전격적인 대화 신호를 보낼지 주목됩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연말 전원회의에서 1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22일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틀 후로 취임 연설에서 대북 메시지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경우 북한도 미국을 향해 대응 성명을 낼 수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이 천명됐다며 미국과 강대강 기조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2기 귀환으로 북미 대화 재개 전망도 나오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 없이 강경한 태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국방발전-2024 무기장 비전 시회 연설에서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종전 미국과의 협상에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면서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만 확인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트럼프 1기 하노이 노딜로 대화에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대미 관계 개선 필요성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대북 정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북한은 당분간 상황을 관망하며 정세 관리 모드로 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트럼프 후보자에 대해 직접 거명? 이런 비난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톱다운 방식의 대화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북 메시지가 없는 한먼저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당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중동 휴전에 더 집중하다가 임기 2년차 상반기 안에는 북미 대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